엽시. 안녕하세요, 엽입니다. LS05 일명 솔라로 가성비란 찬사를 받았던 헬로우에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전작인 솔라는 많은 찬사도 받았지만 낮은 해상도와 저조한 연결성 등의 문제로 저가 스마트워치의 한계라 평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과연 이번 친구는 전작의 문제점들을 극복했을까요? 그럼 가시죠. 우선 패키징입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전면엔 제품이 인쇄되어 있고 뒤쪽엔 간단한 스펙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어봐도 제품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고 꽤나 준수한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네요. 전작과 거의 동일한 패키징에 제품 사진과 스펙만 변경된 것 같습니다. 구성품도 살펴보도록 하죠. 액정보호 스티커가 붙여진 본체, 전용 케이블, 그리고 간단한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도 전작과 동일합니다. 이제 외관입니다. 전작인 솔라와는 달리 초창기 모델인 LS01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인데 여전히 전자시계 같다는 느낌이 풍기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전면 베젤 같은 경우에도 LS01처럼 여전히 아래 위의 높낮이가 다른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은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른쪽의 버튼은 솔라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홈 버튼 기능을 하는데 마감도 나쁘지 않고 클릭감도 꽤나 준수한 편으로 눌렀을 때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던 솔라와는 달리 꽤나 부드럽게 눌리는 편입니다. 이건 꽤 괜찮네요. 뒤쪽은 LED 센서들과 함께 무광의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건 기존의 저가 스마트워치를 특유의 싸구려 같은 마감에서 이제는 꽤나 제대로 만든 스마트워치란 느낌이 들 정도로 마감이 발전했단 거예요. 아직 완전히 해결이 된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가성비 제품들 대다수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저품질의 마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히 큰 의의를 가진다 생각이 듭니다. 센서도 육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로 크기가 커졌는데 전작들보다 정확도 면에서 확실히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충전 포트 또한 다소 약한 자력과 구조적 한계로 인해 충전 케이블이 쉽게 떨어졌던 솔라와는 달리 자성 자체도 어느 정도 강해졌으며 홈이 파져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케이블이 뻗어줍니다. 스트랩은 솔라의 22mm 스트랩이 아닌 20mm 스트랩을 사용하는데 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실 정도로 코팅 자체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요. 기존의 헬로우 솔라의 밴드도 아주 싸구려 같은 느낌의 밴드는 아니었지만 코팅에서 오는 촉감이나 밴드 체결 부위의 마감이 조금 아쉽다 느꼈었는데 훨씬 깔끔해진 인상을 풍깁니다. 스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게는 스펙상 38g, 실측정 33g으로 다소 무게감이 있었던 솔라보다는 훨씬 가벼운 편이며 액정은 320에 320, 1.4인치의 TFT LCD를 탑재하고 있고 2.5D 글라스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해요. 배터리는 260mAh로 솔라보다 약 80mAh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심박 측정을 켜놓고 약 2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이건 제가 자세히 테스트해보고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는 5.0을 지원하고 광학 심박 센서와 가속도 센서도 탑재되어 있으며 방수 등급엔 솔라와 동일한 RP68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동일한 등급을 지원한다 했던 솔라의 경우에도 약 2달가량이 지난 지금 확인해보면 곳곳에 침수가 발생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샤워를 할 때 사용을 하시는 건 가급적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페어링은 솔라와 마찬가지로 헬로우 스포트가 아닌 헬로우 핏 앱을 사용하는데 QR코드를 읽어서 어플을 설치하셔도 되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어플을 미리 다운받으신 뒤에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솔라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인 액정을 먼저 살펴보면 240에 240 해상도를 가진 솔라와는 달리 360에 360으로 커진 해상도는 확실히 눈으로 체감이 가능한 정도로 솔라에서 가장 악평이 많았던 아날로그 시계 화면에 픽셀이 보이는 현상도 일부 개선이 된 것이 느껴집니다. 야외에서의 시인성도 아몰레드의 그것과 비교하기엔 수준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지만 전작들보단 확실히 개선이 되었다 느껴지네요. 착용감은 실무게가 차이가 나는 만큼 확실히 가볍고 편하다는 인상을 받는데 저처럼 손목 두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스트랩이 약간 짧은 게 아닌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손목을 젖혔을 때 버튼이 눌리거나 하진 않을까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크게 눌리는 일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기능적인 부분은 솔라와 같은 모델이라 해도 될 정도로 거의 동일한데 메인 화면에서 아래로 슬라이드하면 내 휴대폰 찾기, 밝기, 방해금지 모드, 설정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할 때마다 스텝, 심박수, 수면시간, 날씨, 심호흡 등의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솔라와는 달리 화면 가장 상단에 페어링 상태와 시간, 배터리 잔량 등이 출력되는 건 꽤 괜찮네요. 운동 모드도 조깅, 걷기, 바이크, 등산 등 총 12가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실 뮤직 플레이어 컨트롤 기능도 전작과 동일합니다.
카카오톡이나 기타 다른 여러가지 어플들의 알림도 한글로 받아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스탑워치나 카운트다운 등의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네요. 워치페이스도 솔라와 마찬가지로 5개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추가로 다운로드하거나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정도 이 친구가 뭐하는 친구인지 알아본 것 같으니 이제는 까야 될 시간이죠. 액정이나 마감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체감이 되는 부분이지만 기능이나 UI적으로 전작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고, 여전히 재생 중인 음악의 제목이나 볼륨 조절을 지원하지 않는 뮤직 플레이어 컨트롤 기능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스마트워치에서 사용하는 22mm 스트랩이 아닌 20mm 스트랩을 채택하여 다른 스마트워치들의 스트랩과 호환이 잘 안되는 것도 조금은 아쉬우며, 마지막으로 그렇게 무거운 UI를 탑재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전반적으로 솔라에 비해 약간의 버벅거림이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로라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전체적으로 드라마틱한 발전이 이루어진 친구라기보단 전작에서 모자랐던 점을 미세하게 다듬은 친구가 아닐까 합니다. 이미 솔라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갈아타실 필요까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친구지만 해상도나 마감 등에 민감하시다면 구매를 하셔도 만족하실 퀄리티라 생각해요. 만약 아직 입문용 스마트워치 구매를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솔라와 LS02 모델의 가격 차이가 약 4,000원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원형을 고집하실 이유가 없다면 분명히 4,000원만큼의 만족도는 충분히 따라온다 말씀드리고 싶은 친구입니다. 제품과 관련된 질문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맛있고 유익한 친구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봬요.